자, 어제 했던 거에 이어서 좀 보자. 우리 이제 발머식에 관한 얘기를 봤었는데, 이 발머식이라는 게, 여기 한번 봐봐봐. 일단 여러분들이 발머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 없지만, 일단은 의미는 확인을 해야죠. 여기 보면은, 요게 2의 제곱이고, 요거 n의 제곱이고, 이때 이제 n이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되냐면 3부터 시작해요. 3. 4, 5,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 파장이잖아요. 빛의 파장인데, 빛의 파장인데 어떤 빛이냐면 n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나타내 준 빛의 파장을 나타내 준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2의 제곱과 n의 제곱이 그런 뜻이야.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두 번째 껍질로 전이할 때는 이 빛들이에요. 이 빛들. 알았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껍질로 n번째에서 두 번째 껍질 전이할 때 여기 빛은 가시광선이 됩니다. 다음엔 가시광선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 이제 뭐라 하면 발모 계열이라고 그래요. 그 발모라는 사람이 이제 그 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 이후에 이제 n이 1로 전이하는 빛도 확인하게 돼요. n이 1로 전이하는 빛은 이게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그리고 얘는 라이몬 계열이라고 합니다. 라이몬 계열. 그 다음에 n이 3으로 전이할 때, 뭐 4에서 3, 5에서 3 이런 식으로 3으로 전이할 때가 적외선이에요. 적외선. 자, 적외선이 되고 이걸 파션 계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신에서는 뭐 분명히 이런 애들도 물어볼 수 있어요. 자외선은 라이먼, 가시광선은 발머, 적외선은 파션. 그래서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면 돼. 자라가 가발을 쓰고 적을 깨부순다. 자라가 대머리잖아.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의 빛의 종류를 이제 순서대로 외우세요. 자외선 n이 1로 전이할 때, 자, n이 2로 전이할 때는 가시광선, n이 3으로 전이할 때는 적외선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이쪽은 K인데 여기는 이온화 에너지지.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뭐냐면 전자 1몰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니까 1312 kJ/몰이 되는 거예요. 그럼 K는 뭐가 될까? K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별거 아니고 이 K라고 하는 것은 이온화 에너지를 아보가드로 수 1몰의 개수로 나눠주면 돼. 그럼 K는 결국 뭘 뜻하니? 전자 한 개에 관한 얘기야.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 1몰에 관한 얘기라면 K는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라는 걸 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서 이제 모형을 이제 자기 딴에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냐면 원자핵이 있고요. 전자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 그러냐면 껍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는 또 궤도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궤도. 근데 이건 진짜 껍질? 궤도 아니에요. 알았지? 그런데도 이제 뭐 명칭을 하죠.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이렇게 하고요. 숫자는 요게 1, 2, 3, 3, 4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얘는 진짜 껍질도 궤도가 아니죠. 뭘 뜻하는 거냐면 에너지 준위가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껍질과 궤도라는 그런 단어를 이용해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다. 뭐 양파도 아닌데 껍질이 있겠냐.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수소원자죠. 수소원자. 자, 수소원자에서 전자가 가장 안정할 때가 여기 있을 때겠죠. 이게 뭐냐면 이 상태를 바닥 상태라 그래요. 바닥 상태. 자, 그럼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가 가장 에너지가 작은 전자야. 그러면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에다가 에너지가 흡수되면 이렇게 전자를 가겠죠. 이런 전자들, 에너지가 커진 전자들을 들뜬 상태라 그래요. 들뜬 상태. 그럼 바닥 상태가 들뜬 상태인데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갈 때는 델타 E만큼을 뭐 하냐면 델타 E만큼을 흡수를 합니다. 자, 반대로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이렇게 떨어질 때 델타 E 변하죠? 그만큼을 방출하게 돼 있는데 이 방출할 때는 반드시 어떤 에너지 형태로 방출하냐면 이 델타 E는 빛에너지 형태로 방출을 해요. 빛에너지. 그러면 델타 E가 있으면 델타 E는 자, K에다가 n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인데 여기가 안쪽 껍질이고 여기는 바깥 껍질이야. 알겠지? 안쪽 껍질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바깥 껍질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건 이제 항상 무슨 값이라고 그랬어? 항상 양수값이라고 그랬죠. 알겠지? 그럼 이제 보자.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경우와 2에서 1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거 1이라고 그러고 2라고 합시다. 1, 2. 자, 그럼 에너지는 1일 때도 나오고 2일 때도 나오겠죠? 그러면 에너지는 어디가 커야 돼? 델타 E는 1이 커야 돼? 2가 커야 돼? 2가 커야죠. 왜? 요 2는 2에서는 무슨 빛이 나와요? 자외선이 나오고 1인 경우에서는 가시광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외선이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크다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다른 일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전자들이 n이 2에서 1로, n이 4에서 2로
1에서 3으로, 2에서 3으로 이렇게 이제 전이가 된 거죠. 자, 그럼 에너지를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 먼저 얘기할까? 자, 여기서부터. 자, 2에서 1은 흡수 방출. 방출이에요. 4에서 2는 이것도 방출. 1에서 3은 2에서 3은 맞아? 자, 그런데 빛의 종류로 봤을 땐 자, 2에서 1은 어떤 빛이 방출되는 거예요? 2에서 1로 전자가 전이를 했을 때, 움직였을 때, 에너지가 달라졌을 때 어떤 빛을 방출하는 거지? 자외선 잘했어요. 자외선. 자, 이번엔 4에서 2는 자, 1에서 3은 흡수한다며. 어떤 빛을 흡수해야 돼? 헷갈리지? 잘 들어봐. 무조건 빛의 종류는 작은 숫자를 기준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거 해봐. 작은이 숫자가 1이야, 3이야? 1이지. 그럼 무슨 빛을 흡수하겠니? 그렇죠. 그 옆에 거 작은 숫자가 2죠? 2니까 빛의 종류는 뭐야? 그렇지.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 갈 때 어떤 종류의 빛이 흡수가 되는지 방출이 되는지 알 수 있겠지? 다음 또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요.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파장이 표시가 되는데 656이고 여기가 486 파장이에요. 단위는 나노미터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문제 이렇게 나와. 가시광선과 자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선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일단 파장이 짧을 때 에너지가 큰 거라면서요. 그 이쪽 방향으로 갈 때 파장이 짧고 에너지는 크다는 거 정도는 알겠지. 그러면 이제 한 계열에서 라이먼은 라이먼, 뭐 아니면 발머는 발머 계열에서 간격이 좁아지는 쪽으로 갈 때 그 계열의 에너지가 큰 빛이야. 그럼 이게 몇 군데로 나눠지니? 이렇게 하나 나눠지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하나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지잖아. 간격이 좁아졌고 또 다시 한번 간격이 좁아졌으니까. 그러면 앞에 건 가시광선이야? 아니면 자외선이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죠. 왼쪽에 있는 건 가시광선, 자외선. 이쪽이 에너지가 크죠. 그러면 이쪽이 뭐가 돼? 왼쪽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파악을 해야지만 여기서 나오는 뭐 빛들이 있어요. 여기 A가 여기 A라고 하죠. 그다음에 여기는 B라고 하고 여기는 C라고 한번 해보죠. A, B, C 세 가지만 해볼게요. 자, A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할 때요?
A는 가시광선 중에 에너지가 제일 작은 빛이야. 맞지? 그지? 그럼 2로 전이하는 거 전이하는데 어디에서? 3에서 2로 전이할 때의 빛이 되겠죠. 자, 가시광선은 n이 2로 전이한다라고 그랬지? 그리고 이게 3에서 2, 이거는 4에서 2, 이거는 5에서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B 해봐요. 그럼 B. B는 어떤 빛이야?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할 때야? 자, 2에서 1은 자외선 중에 제일 에너지가 작겠지? 이게 2에서 1. 이거는 그렇지. 3에서 1이지. 이해돼요? 하나 더 하면 될 거야. C. C 해봐 그러면. C는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할 때 빛이야? 그렇지. 4에서 n이 1로 전이할 때. 자, 그럼 이번에는 이 A하고 B가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그제? 그 에너지의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자, 뭐냐면 A 빛의 에너지와 B 빛의 에너지의 B를 갖다 계산한다. 그럼 델타 E는요. 델타 E는 우리 앞에서 이런 식 기억합니까? 안쪽 껍질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바깥 껍질의 제곱분의 1. 그지? 그러면 일단 이온화 에너지는 쓰고 K 쓰고요. 안쪽 껍질이 A 빛은 2야 3이야. 그럼 4분의 1이네요. 바깥은 자, 이번에는 B. B는 3에서 1이지. 그럼 안쪽 껍질은 1이죠? 1 마이너스 뭐 해주면 돼? 5분의 1 해주면 돼. 그래서 K는 지워질 거고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해야지. 계산할 수 있지? 몇 대 몇이야? 5대 32. 화학은 계산이 문제예요. 계산이. 아니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다 나왔는데 웬 계산 참 못하지? 어? 뭐가 문제? 어디서 잘못했을까? 초등학교? 중학교? 연산은 머리 좋고 나쁘고가 관계 전혀 없다. 알았어? 연산은 습관적으로 하려고 하는 학생은 잘하고 피하는 학생은 못하는 거야. 이거하고 똑같지. 저는 옛날에도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핸드폰 없었을 때도 살았어요. 한 20년 넘게.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면 뭐 했어요? 전화번호를 저장할 수가 없잖아. 나도 굉장히 많은 전화번호를 기억하고 있었어. 외우고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하나도 못 외워. 내 번호 하나 외우나? 어머니 번호? 요 정도 외운다. 하다못해 집사람 번호, 마누라 번호도 몰라. 졸라 뭐라 그래. 근데 나중에 데이트할 때 여자 전화번호는 1번으로 외워야 된다. 알았지? 선생님한테 들으면 이 연애 잘하는 방법도 알려줘요. 무조건 외우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굉장히 사랑받아. 여친 전화번호 외우고 있느냐가 없느냐가 굉장히 큰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맨날 구박받았죠. 왜냐하면 못 외워서. 자, 그랬는데 지금은 못 외워요. 그죠? 그때 많이 외웠는데. 머리가 뭐 돌덩이가 됐을까? 아니야. 외우려고 안 하니까. 계산도 똑같다. 계산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연산 능력이 떨어져. 그런데 화학이라든가 생물은 이게 킬러 문제들은 연산을 많이 하죠. 물리는 다 연산이지만 화학이나 생물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에서만 연산을 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주어지면 그 연산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는 게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게 5대 30이에요. 그리고 이건 비대너지잖아. 그지? 그렇다면 A의 빛의 파장과 B빛의 파장의 B는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해야 돼?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자, 그렇죠. 빛에너지는 파장하고 무슨 관계에 있대?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5대 30이면 파장은 32대 5가 돼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유형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내신에선 분명히 나올 거. 이 중에 수능은 잘 안 내는 경향인데 내신은 뭐 한두 문제 낼 수 있어요. 보여 언제 모형. 자, 그러면 밑에 문제가 있을 거야. 이거 한번 풀어봐. 한 3분 줄 테니까. 쉬워. 문제를 잘 읽고 풀어보세요. 음. 볼까? 풀어봤을 테니까. 이제 주어진 자료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 자료 해석 문제에서는. 뭐냐면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수소 원자가 전자전이가 n 플러스 1에서 n으로 전이한대. 그럼 이 얘기야. 이 빛은 n 플러스 1이니까 2에서 n이 2에서 1로 전이할 때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n 플러스 1이면 3이죠. 그래서 n이 3에서 2로 전이하는구나. 자, 그 다음 여기 요 빛. 자, 얘는 3이니까 n이 4에서 n이 3으로 전이하는 빛이구나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1, 2, 3 각각 빛들의 종류가 다르네요. 자, A는 뭐에 해당해? 무슨 빛이야 A는? 자외선. 2는 가시광선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될 것이고 C는요? 그렇죠. 자, 이게 가에 있는 자료의 해석이야. 나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파장에 따른 수 원자의 선스펙트럼. 자, 이게 가시광선 영역이래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할 때 파장은 짧아지고 에너지 큰 빛이. 남다 2부터 봐봐. 자, 남다 2는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할 때예요? 응? 3에서. 맞아요? 전부 다 가시광선이잖아. 그럼 이때 에너지가 제일 작은 선이 뭐야? 이거지. 그럼 이거는 3에서 2가 되겠지. 자, 남다 1 해봐. 얘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 기억. A는 이온의 에너지와 같다. 이 이온 에너지가 뭐라 그랬죠? N이 1에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흡수하는 에너지 또는 무한대에서 1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이온 에너지라고 해요. 그런데 위에 A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할 때 에너지예요? 2에서 1이잖아. 이게 이온 에너지 아니야?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남다 1. 남다 1이 어디에서 어디로 전이할 때죠? 4에서 2. 왜 2를 썼냐? 4에서 2.
4에서 2로 전이할 때래요. 그럼 이제 B하고 C를 한번 볼까? B, C. 자, B하고 C를 보게 되면 B는 3에서 2고 얘는 4에서 3이고 두 개를 더하면은 4에서 2로 전이할 때 에너지와 같대요. 맞아요? 자, 이제 봐. 쉽게 푸는 방법이 이렇게 돼. 3, 2, 4, 3. 3, 3 지워. 똑같으니까 뭐뭐 남아? 2, 4 남지? 그럼 2에서 4, 4에서 2. 2에서 4, 4에서 2. 이 빛의 에너지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돼? 자, 그림을 그려서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얘 전자에 에너지가 있다고.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여기까지만 그려보자. 먼저 B 있죠? B. B는 3에서 2라 그랬지? 그럼 3에서 2가 이거다? 그만큼. 이때 델타 E가 B래. C. C는 4에서 3이래. 델타 E가 C. 근데 남다 1 있잖아. 남다 1은 어디에서 어디라 그랬어? 4에서 2라 그랬지? 그럼 4에서 2로 할 때 이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남다 1이란 뜻이야. 자, 그럼 보세요. 얘네 두 개를 합한 거하고 이거 같아 안 같아? 같잖아. 응? 이거 두 개를 합한 값은 얘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니은 보기는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양자 수가 증가하면 이게 에너지 차이죠. 에너지 차이가 감소한다. 맞나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봐. 파장의 간격이 점점점 줄어드니 늘어나니. 줄어든다는 얘기는 에너지 차이가 줄어든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디귿은 맞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답입니다. 아셨어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가 보의 원자 모형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보의 원자 모형은 뭐가 있냐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 어떤 한계가 있냐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잘 설명할 수 있으나 그 얘기가 뭐야? 수소 원자에 한정되어진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수소 원자가 아닐 때는 잘 맞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지. 알았지?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이제 헬륨이 있어요. 헬륨. 자, 헬륨도 이제 똑같이 빛이 나와요. 고압의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그런데 이 빛들이 어떻게 나왔냐면 딱딱 하나로 끊어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빛 하나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나눠져서 나왔어요. 아주 작게. 알았지? 그럼 이거는 설명이 돼야 안 돼. 이건 절대 안 되지. 수소 원자라면 빛은 몇 가지만 나와야 돼. 하나만 나와야 돼. 이 선이 나눠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게 한계입니다. 보의 원자 모형 한계는 수소 원자에만 정확히 적용이 되고 다른 원자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선이 스프레드돼서 나온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보의 원자 모형의 한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리학자들이 그 보의 원자 모형이 수소 원자 말고는 안 맞으니까 다른 어떤 모형들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 물리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뭐 이 하이젠베르그 불확정성을 드브레이파 이런 거 다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사람 이름이에요. 하이젠베르그, 드브로이, 슈레딩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건 뭐냐면
야, 전자는 볼 수가 없으니까 확률로 얘기하자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 파동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자를 뭐로 해석하냐면 파동 함수로 해석을 합니다. 파동 함수. 파동 함수라는 게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사인 있잖아, 사인. 그지? 코사인 있잖아. 얘네들이 파동 함수야. 맨 처음 시작이 그거예요. 사인과 코사인.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파동 함수를 가지고 막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전자의 발견 확률도 계산해 내요. 그다음에 우리가 위에 앞에서 봤던 보의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뭐 이온의 에너지에 n의 제곱분의 1이었잖아. 이거 말고 정확한 에너지 준위를 계산하는 게 슈레딩거 방정식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소수인상 갈 땐 그래. 평생 만나면 안 되는 방정식이야. 왜? 졸라 어려워. 상당히 어려워. 그럼 이거 만나는 학과가 무슨 학과냐? 물리학과, 화학과, 전자공학, 재료공학, 기계가 안 돼요. 요 정도 여기 있는 애들. 이걸 봐야 돼요. 그럼 안 배우는 데가 생물 쪽이에요. 생물은 안 배워. 근데 뭐 배우더라도 열심히 외우면 됩니다. 뭐 이해하려고 들지 마시고. 여러분이 평생 한 번도 쓰지 못하는 그런 함수가 나와. 알았지?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방정식이라는 데 있어요. 방정식. 자, 방정식이다. 방정식에는 뭘 가지고 있죠? 변수. 미지수, 그렇지. x, y, z. 얘도 있겠지, 미지수가. 맞지? 그 미지수를 우리가 양자수라고 해요. 그 미지수를. 미지수가 이제 몇 개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미지수라기 이게 변수기죠. 변할 수 있는 값들. 그래서 이 양자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자를 표현하는 숫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을 표현하는 숫자가 있잖아. 뭐 있어? 몸무게, 키, 그 다음에 주민번호, 뭐 학교 번호,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하나를 표현하는 것들이잖아. 그지? 마찬가지야. 전자도 전자 한 개를 표현하는 게 지금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양자수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자라는 얘기가 뭐냐면 양자. 자, 양자는 풀어서 얘기하면 양을 가진 입자. 뭐 양을 가진 입자? 뭔 뜻이야? 그게 아니라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양이 입자처럼 뚝뚝 끊어져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1이 있어요. 2가 있어요. 1과 2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숫자가 있다고 우린 배웠어요. 하지만 전자를 표현할 때는 1과 2 사이는 절대로 어떤 숫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야. 1 아니면 2, 2 아니면 3. 그럼 어때? 값들이 뚝뚝 끊어지지. 그런 걸 양자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양자수는 불연속적이라는 뜻이에요.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저기 주양자수죠. 주양자수. 자, 주양자수는 전자 껍질이라고도 합니다. 전자 껍질. 그래서 n이 1이다, 2다, 3이다, 4다, 5다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일 때는 K 껍질, 2일 때는 L 껍질, 3일 때는 N 껍질, 4일 때는 N 껍질 이런 식으로 이제 껍질에 따라서 주양자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알겠죠? 그다음 방해양자수. 이건 껍질에 있는 오비탈이에요. 나중에 이제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 주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해 주는데 뭐 오비탈이 뭔지는 좀 이따 배우도록 할 거고요. 얘들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다른 말로는 부양자수란 표현을 씁니다. 자, 주양자수가 n이라면 부양자수는 l이 되죠. l. 그래서 이 부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전자들의 확률을 표현하다 보면 L이 0일 때가 이제 S 오비탈이라는 뜻이에요. 모양이야, 모양. 모양이 달라. 모양을 우리가 배울 거고. 알겠지? 자, 그래서 S 오비탈. L이 1일 때가 P 오비탈, D 오비탈. 그래서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있냐면 n-1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n이 1이면 뭐밖에 없어? 0밖에 없어. n이 2면은 0도 있고 1도 있는 거야. 그래서 각각이 이제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했던 값이다. 그리고 그 오비탈의 모양을 가지고 S다, P다, D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자기항자수 한번 볼게요. 이 자기항자수는요. 뭐를 나타내 주냐면 자, 오비탈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모양을 띠고 있는 애가 있는데 그 오비탈의 방향과 궤도면의 위치를 결정해 줘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자기항자수는 부양자수, 방위항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 얼마만큼 있냐면 마이너스 L에서 0 플러스 L까지. 그럼 L이 0일 때는 0밖에 없어요. 그런데 L이 1이라면 얼마 있어야 돼? 마이너스 1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는 거야.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항자수를 M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ML이라고 쓰기도 해요. L이 아까 무슨 양자수였어? 부양자수. 그러니까 부양자수에 의한 값이다. 그래서 ML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핀 양자수가 있는데요. 스핀 양자수는 이 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 전자가 막 회전을 합니다. 그걸 자전이라고 그러죠. 전자가 막 돈다고. 자, 돌아가는데 어떨 때는 왼쪽으로 어떨 때 오른쪽으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이 전자가 갖는 고유한 값이 있어요. 뭐에 의해서? 자전에 의해서. 전자의 고유값. 그래서 이게 흔히 업다운으로 표시하거든. 업다운. 그래서 여기가 이제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스핀 양자수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알겠지? 자, 그러면 보자. n이 1일 때 L은 얼마지? 0이지? ML은 얼마가 됐어? 0이 되겠지? 그제? 그러면 이게 하나의 오비탈을 표현해 주는 거야. 자, 일종의 양자수를 주소라고 생각해. 주소. 이런 거지. 현대아파트 101동 102호 이런 뜻이야. 그러면
이게 하나의 집을 나타내 주는 주소예요. 이 주소에 전자가 있을 텐데 전자가 어떻게 업, 다운으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n이 2일 때도 볼까? l은 0도 있지만 l은 1도 있어요. 그럼 이제 ml은 얼마가 되겠니? 0 되죠? 그 다음에 l이 1일 때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애 이제 집이 하나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다른 아파트지? 뭐 포스코가 있는데 101동 101호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포스코에 101동도 있는데 몇 동도 있냐면 102동도 있는 거지. 여기는 호수가 3개. 그래가지고 뭐 101호, 102호, 103호. 여기 전자가 있어요. 플러스 1을 마이너스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전자들이. 하나만 더 해볼까? 자, 주양자수가 3이에요. 그럼 L은 0도 있지만 L은 1도 있고 L은 2까지 있겠지. n-1이니까. 그러면 ML은 0. 여기 ML은 마이너스 1, 0, 1. 자, 여기는 맞네요. 여기 ML은 얼마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몇 개? 3개. 여기 몇 개가 돼야 돼? 5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여기 전자가 채워집니다.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채워지죠. 업, 다운, 업, 다운. 자, 여기서 이거 하나하나가 오비탈이야. 어떤 오비탈인지는 우리 좀 이따 배우겠지만 하나하나는 오비탈이에요. 그러면 오비탈 수는 한 개, 이쪽에 4개, 여기는 총 9개 맞아? 자, 한 개, 여기 4개, 하나, 둘, 셋, 넷. 나머지 여기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알겠지? 그럼 잘 보니까 이건 첫 번째 껍질에선 오비탈이 1개고 두 번째 껍질에는 오비탈이 4개고 세 번째 껍질은 오비탈이 9개네. 오비탈 수는 껍질에 따라서는 n의 제곱이 되는 거야. 첫 번째 껍질에 n이 1이니까 1개만 있어요. 두 번째 껍질에 n이 2니까 몇 개가 있어야 돼? 4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자, 이번에는 최대 수용 전자. 그럼 이 전자를 세알이면 돼.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몇 개가 되냐면 최대 수용 전자는 여기 2개, 여기는 8개, 여기 몇 개야? 18개. 그러니까 오비탈 하나에 2개씩 채워지니까. 그리고 주양재수에 따라서는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까지 채워지는 거고 두 번째 껍질은 8개가 채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가 돼? 2n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걸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양자수는 뭐라 그랬냐면 슈레딩거가 만든 방정시간의 변수라 그랬어요. 그지? 그럼 방정시간의 변수를 갖다 어떻게 해줘? 대입해 주는 거야. 슈레딩거 방정식에다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의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나타내 준 걸 오비탈이라 그래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오비탈에 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비탈이 어떤 건가를 갖다 우리 볼 거예요. 일단 오비탈은 확률이야, 확률.
한마디로 얘기하면 확률을 뜻하는데 이 확률을 뭐 사람이 찍은 건 아니고요. 아까 그 슈레딩거 방정식 기억하죠? 슈레딩거 방정식. 그 슈레딩거 방정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거기 이제 뭐가 있냐면 변수가 있다 그랬잖아. 알았지?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들을 갖다가 대입을 해요. 어디다가? 식에다가. 확률식에다가. 알았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n이 있어. n을 1을 대입하고 그러면 l은 0이 될 것이고 ml은 0이 될 거 아니야. 이걸 대입한 다음에 명령을 내려요. 컴퓨터한테. 자, 전자가 발견한 확률을 찍어. 점으로 찍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점으로 찍어. 이렇게 딱 명령을 내리니까 컴퓨터가 이제 그 옛날에는 컴퓨터 되게 느렸으니까 하루 종일 찍었겠죠. 점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을 찍었어. 근데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혔어. 새까만 점이. 아이고. 점이 이렇게 새까맣게 찍힌 거야. 그래서 이제 끝부분이 깔끔하게 그렇게 찍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샤프란 뜻으로 S오비탈을 명령을 한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얘는 첫 번째 껍질에 S오비탈이어서 1S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이제 3차원으로 보면은 여기 가운데가 원자이거든. 축을 갖다 그리면 돼. 이렇게. 자, 축을 그려 놓으니까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G축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점이 찍힌 부분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어. 근데 이제 점이 찍히지 않은 부분, 여기는 0인가? 그렇지 않아요. 조건을 달았어. 어떻게 조건을 달았냐면 컴퓨터야 이 점 찍을 때 확률이 90% 이상인 곳만 찍어라고 조건을 내린 거야. 조건을 달았죠. 자, 그렇다면 점이 안 찍힌 바깥쪽은요. 확률이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확률이 작을 뿐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오비탈은 끝이 어딘지는 몰라. 알았어? 그래서 이제 경계가 없어요. 자, 그리고 특히나 1s 오비탈 같은 경우는 생각해봐. 원자핵에서 똑같은 거리를 가면은 이때 확률이 같겠니 다르겠니? 구형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의 확률과 여기의 확률은 같겠지? 그러니까 방향과 관계없는 거야. 어느 방향을 가든 간에 같은 거리에서는 동일한 확률이란 뜻이에요.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줄이면 방향성이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풀었으면 방향과 관계없이 같은 거리에는 동일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동일하다 이런 뜻이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비탈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이와 같은 구형의 형태의 오비탈을 배우는데 이게 S 오비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오비탈들도 이제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거리에 따른 확률이 있겠죠. 거리 R이 되고요. Y축은 확률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위에 있는 1s 오비탈에 대한 그래프야. 그리고 여기 있잖아. 여기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주양자 수를 좀 늘려볼까? 주양자 수를 늘릴게요. n이 2라고 하고, 그다음에 l은 0도 있죠? ml은 0이 됩니다. 그래도 컴퓨터 막 찍었어. 찍었는데 요번에도 똑같이 구형이 나오긴 했어요. 구형이.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게 원자핵이 있으면 구형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이 구형이 나온 거지. 그지?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구형인데 안쪽을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니까 어떤 식으로 그려졌냐면 어떤 식으로 이제 점을 찍어놨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놨어요. 점을 갖다 찍어보면 자 이렇게 또 점이 찍혔고 안쪽은 점을 찍었는데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거예요. 점 이렇게 찍어 놓은 거죠. 자 축이 있으면 원작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X축이고 Y축이고 G축이 되는 거죠. 됐어?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 구형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구가 있으니까 겉으로 보면 동그란 거야. 근데 동그란 게 좀 큰 거지 뭘. ES는. 그래서 이게 ES야. 근데 안쪽에 단면을 보니까 이 허연 부분 있죠. 허연 부분. 이 허연 부분이 어디냐면 이 허연 부분이 마디라 그러고 이 마디는 다른 말로 확률이 0인 곳을 마디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전자가 발견할 확률이 없는 거지 안쪽에서.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때 그래프로 확률을 표시하게 되면 여기 거리 R이고요. Y축은 확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뭘까? 확률이 0인 곳이야. 이쪽 있지? 이쪽이 요 빨간 지점이 어디냐면 요게. 알았어?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사이즈가 큰 오비탈을 ES라 그러는데 모양의 변화는 없네요. 그치? 모양은 어떤 모양이야? 구형. 알았지? 그 다음 주양자수를 하나만 더 올려볼까? 자, 주양자수 하나만 더 올리면 n이 얼마일 때? 3일 때. 그럼 l은 얼마였어요? 0. ml은 0.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 값을 대입해서 또 컴퓨터가 찍었어요. 딱 찍었지.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점을 찍었는데 이거는 역시 안쪽이에요. 안쪽. 단면. 겉으로는 또 어때? 좀 큰 구겠지. 그지? 1S보다는 2S가 크고 2S보다는 3S가 큰 거야. 그래서 점들을 보게 되면 이 점은 이렇게 찍혀요. 자, 이제 이쪽도. 여기 찍혀요.
이게 다 새카만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축은 앞에서 마찬가지로 아이고, A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여기는 X축이고 여기는 Y축이고 여기가 G축이 되는 거죠. 알았죠? 네. 그럼 이번에는 또 특징적이게 마디가 몇 개 보여요? 2개 보이네요. 알았죠? 그러니까 마디가 2개가 있는 거예요. 안쪽에. 그 다음 이 그래프를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설명해 보면 거리 R이고 Y축이 확률이거든. 확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가. 그럼 여기가 뭐겠어요? 여기가 마디겠지. 그지? 여기에 이어지는 거니까. 뭔지 알겠지? 그럼 이게 무슨 오비탈? 이게 S 오비탈이야. 그래서 S 오비탈은 일단 모양 자체가 동그란 구형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해서 단면을 제가 이렇게 나타내 드렸습니다. 아셨죠? 이거는 위에 있는 건 확률이고 위에 있는 그래프가 확률 그래프야. 확률 밑에가 거리 R. 알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 모양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엔 오비탈의 모양. 그 오비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겠죠? 컴퓨터가 찍어놓은 하나의 점이야. 자, 그러면 이번엔 다른 걸 좀 보자. 자, 이번에는요. 주양자 수가 2일 때는 L이 0도 있지만 뭐도 있어? 1도 있어요. 그러면 ML은 마이너스 1도 있을 거고, 이제 플러스 1도 있을 거고. 그럼 셋 중에 아무거나 이 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1,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고 하자. 그럼 컴퓨터한테 또 명령을 내린 거야. 야,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90% 이상인 곳을 점을 나타내서 점으로 나타내줘 라는 이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더니만 점을 찍긴 찍었어. 어떤 점을 찍었냐면 이런 식으로 점을 찍었어요. 모양이 달라졌네. 학교에서는 아직도 이걸 R형 모양이라고 해요. 이런 R형은 없죠. 이런 R형이 어디서 세상에. 뭐 옛날에 있었나 봐요. 정확히 이제 표현하자면 동글동글한 애가 이제 귓볼처럼 생겼고 이 귓볼이라는 뜻으로 이제 로브라는 표현을 써요. 귓볼이 좀 동글동글하잖아요. 귓볼. 이렇게 귓볼 같은 애들이 2개 생긴 거지. 그래서 오비탈이 이제는 구형이 아니라 이와 같이 귓볼이 2개, 그 다음엔 4개, 8개, 16개 이런 식으로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모양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S 오비탈하고 다르게. 자,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지 않니? 그러면서 이제 뭐 P 오비탈, 프린스플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따와가지고 EP라 그래요. 2번째 껍질의 P 오비탈. 그 다음엔 보니까 X축에 있죠. 그래서 EPX라고 합니다. 그럼 봐봐. 이와 같이 생긴 오비탈이 이쪽을 따라가면 전자가 발견될 수 있지만 일로 가면 발견될 수 있어 없어? 예. 그래서 이제 S 오비탈을 제외한 모든 오비탈은 방향성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뭐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이야? 방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게 X축에 귓볼이 2개가 있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는 없죠? 점이 안 찍혀져? 그러면 이걸 갖다 뭐라 하면 이게 마디면이라 그래요. 그러면 X축에 있으니까 이 마디면은 YG면이 되겠지. 이 YG면은 절대로 전자가 발견될 수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얘를 마디면이라 그래요. 알겠지?
자, 그러고 나선 지금 이제 그 이 값 있죠, 이 값. 이게 자기항자수죠. 얘는 0도 있고 1도 있잖아. 이걸 대입했더니만 축을 달리해서 귓볼이 찍힌 거야. 그래서 요거는 EPY라고 하고요. 요거 EPG라 그럽니다. 자, 각각의 마디는 여기가 마디고 여기가 마디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세 개를 붙이면 이제 오비탈이 세 개가 되는 거야. 자, 축. 자, 뭐냐면 자, 여기에 이렇게 걸쳐져서 점이 찍혔죠. 이게 뭐 여기를 X축이라 그러면 여기가 Y축이 되고 G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걸쳐져서 점이 찍혔고 그 다음에는 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혔고 그 다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점이 찍혔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힌 거예요. 알았지? 분명히 알겠지?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오비탈이 있고 오비탈이 몇 개라고 얘기해야 돼? 3개. 그렇지. 그러면은 얘네들도 그래프 있지 않겠어요? 그래프가? 네, 그래프 있어요. 그래서 Y축의 확률이고 그 다음엔 거리 R에 따라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 알았지? 그럼 이건 무슨 오비탈? EP 오비탈. 그럼 봐봐봐. EP 오비탈하고 1S 오비탈하고 확률 그래프가 거의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러면 이거 1S냐? 이거 EP냐? 물어볼 수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왜 없어? 만약에 그걸 물어보려면 그래프 다 외워야 되잖아. 이제 그런 문제는 안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해? 모양이 더 중요해. 모양을 잘 기억하시라고요. 그리고 이 모양이 의미하는 바는 구형일 때는 방향성이 없고 그 다음엔 귓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향성이 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화학 1에서 현대 원자 모형은 여기까지가 현대 원자 모형이에요. 그럼 봐봐. 왜 현대 원자 모형은 원자 모형을 뭐라 그러냐면 흔히 구름 모양이라 그래. 구름 모양. 구름 알지? 구름. 클라우드. 구름 모양이라 그래. 왜 그럴 것 같아? 잘 봐. 되게 너무 단순한 얘기야. 자, S오비탈 있죠? 자, S오비탈이 1S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하나 원자 핵은 요 가운데 있거든. 1S 있죠. 자, 그 다음에 ES도 같은 원자핵이 있는 거니까 왜 그래? ES도 같은 원자핵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이게 ES. 맞지? ES. 자, 너 EP 있잖아. 자, EP. 이렇게. 자, 그렸어. 자, 3S. 이렇게. 뭐 3P. 자, 어떻게 됐어? 모두 겹치면 뭐만 보여? 점만 보여. 모양이 안 보이지? 왜? 모두 싹 다 겹쳐놓으면 결국은 점만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점이 나타내주는 건 뭐야? 확률이야. 전자가 아니야.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치 구름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무슨 모양이라 그런다고요?
구름 모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구름 모형은 결국 오비탈을 설명하고 있는 현대 원자 모형에 해당합니다. 됐나요? 예. 자, 오비탈 알겠어? 뭐 오비탈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러겠지만 한 번씩 들어본 사람들이 있다면 오비탈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시면 돼요. 됐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아직은 숙제가 안 나가. 다음 시간에는 숙제 안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수고했습니다.